안녕하세요. 코드블랙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 또 성투하셨나요?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월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뭐 환율, 금리,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바로 이제 유가 등 해가지고 이런 뭐 트리플 악재가 좀 해소되면서 시장 환경은 확실히 좀 괜찮아졌고,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국 고용보고서 역시나 조금 더 예상치를 이제 하회하는, 고용이 좀 식는 지표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하가 다시 고개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주 강한 거에 강함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도주의 중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바이오의 중심 그리고 그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자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일단 시작에 앞서서 알테오젠은 사실 굉장히 이전부터 우리가 잘 알려지지, 시장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도 특허권부터 해가지고 늘 노고를 이렇게 힘써주시는 우리 검색왕님이라든지 분분해가지고 감사한 말씀 이제 표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알테오젠 관련돼서 오늘은 좀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 한번 좀 안내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고, 최근 기본적인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슈적인 부분. 일단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 램시마 SC, 키트루다 SC, 피하 주사 제형 치료제 인기 끄는 이유 보니. 그러니까 이게 자, 램시마가 뭐죠? 어디 거죠? 셀트리온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셀트리온과 지금 비교를 어떻게 보면은 알테오젠 이렇게 좀 비교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약바이오업계 피하 주사 제형 치료제 바람에 불고 있고, 정맥 주사 방식에 비해 환자의 시간과, 이거는 제가 제 알테오젠 관련된 부분 처음 영상 보시면은 기본적인 부분 이제 SC 제형과 IV, 그러니까 정맥 주사와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서 안내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패스를 하고, 피하 주사 이렇게 쭈쭈 있어요. SC 제형은 이제 정맥 주사에 비해 장점이 많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이 SC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마치 둘이 좀 같은 식으로 나타나는 기사예요. 그러면 알테오젠은 이제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인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인체 피하 조직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 얽혀 있는데, 히알루론산은 외부 감염으로부터 몸을 비호하지만 피하 조직으로 약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를 섞으면 히알루론산을 분해해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로 약물이 들어가 피하 조직이 흡수된다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은 히알이라는 이제 물질 플러스하는 거고, 셀트리온은 고농도 약물을 어떻게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알테오젠과 이제 알테오젠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요소는 이제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은 고농도 약물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정맥 제형에 비해 약물량이 적어 농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농도가 필요하죠. 이제 피하층에 넣다 보니까 양을 더 많이 투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어떻게 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 농도를 높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을 이제 성공한 게 바로 셀트리온의 어떻게 보면 SC 제형이죠. 그런데 이 셀트리온의 이런 고농도 SC 관련된 거는, 그러면은 자,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과연 셀트리온만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이 SC 제형에 대한 부분에, 그리고 제약사들은 이거를 다 기업 대부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알루로니다제 관련된,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단 두 곳, pH 20인 이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이렇게 알트비포, 그 다음에 pH20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또 지난 콩쿨에서인가 셀트리온이 좀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거를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셀트리온 할로자임 하리넥스 시밀러 개발 착수, 그쵸? 이렇게 히알을 관련해서 셀트리온도 좀 진행을 한다, 할로자임 기술을 이식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알테오젠 관련돼서 박순혁 대표 등 해가지고 가장 제약바이오, 그냥 바이오텍에서 중요한 거는 특허라고 말씀드려요. 특허가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서 제가 특허의 짱인데, 이게 pH 20에 대한 거를 피해서 새롭게 개발한 게 바로 이 알테오젠이죠. 알트비포.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히알루로니다제 하일렌의 시밀러 개발 착수에 대해서 할로자임 특허로 2030년까지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30년 이후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한 6년밖에 안 남았는데 6년 금방 하지 않느냐? 그렇죠. 바이오업계에서 6년이라는 거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혼합 제형 특허라는 이중 장벽이 대기 중인데,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pH 20 관련돼서 이제 할로자임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니죠. 자, 할로자임 거를 어떻게 좀 피했다라고 하면, 그럼 알토젠 특허는 없냐? 이거죠. pH 20 그 할로자임의 이넨즈와 다른 알테오젠의 알트비포 하이브로자임은 신규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그러면 이 알테오젠이 어떻게 이거를 또 진행을 했냐? 그럼 pH에 대한 특허를 다 피해하면서 이 빈틈을 노려서 그거에 대한 특허를 다 장벽을 쳐놨어요.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 사실 특허 장벽을 피해야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제형 특허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밀러에 대한 강점을 잡아갈 수 있냐. 일단 키트루다는 독점으로 가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죠. 기간 특허 언제 이렇게 시밀러들이 투여할지 진입을 할지 모르는 그런 구간이고, 할로자인 거만 보더라도 이제 다달렉스 SC와 2036년까지 다달렉스. 그러면 과연 셀트리온이 이 할로자임에 대해서 다달렉스 언제입니까? 2036년까지 개발 불가합니다. 개발 자체가 불가합니다. 독점이라서. 옵티보 이거는 BMS 제형 특허로 2041년까지 불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원료라든지 이런 뭐 어떤 특허가 끝났다고 해서 물질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형 특허로 또 연장이 됩니다.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럼 알테오지, 그럼 여기서 이게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시밀러가 하려는 게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바이오시밀러? 복제약품이냐 오리지널. 그러니까 오리지널에 대한 그 시장 가치를 먹으려고 그쵸?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특허에 대해서 알테오제는 또 일단 키트루자였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성이 있는 거를 이렇게 SGM으로 가는 거지, 괜히 시장성이 없는 걸로 복제품 만들어서 뭐합니까? 그쵸? 키트루다. 그 다음에 다달렉스, 산도즈, 그 다음에 패스고 옵티보, 그럼 옵티보도 있고 뭐 오크레부스, 뭐 SG밀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알트비포 하이보로자임은 할로자임 이넨즈와 다른 신규 히알루로나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셀테리온이 사실 시가총액이 40조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알테오젠에 이제 10조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 그만큼의 이런 히알이라는 거에 대해서 SG 제형에 대한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좀 뛰어나다라는 걸 한 번 더 이제 말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요게 좀 중심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요걸 통해서 이제 주가적인 부분인데, 자, 그러면 알테오젠 최근에 프로그램 매매 변동성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요게 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자, 그리고 MSCI 정기 이제 리뷰가 5월 14일 현지 시간 있죠. 우리 시간은 이제 5월 15일에 확인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주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조심스럽게 마일스톤을 꽤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바로 잡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아마 좀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이제 적자였으니까 당장 매출 발생되는 거 아니니까 이 마일스톤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익적인 부분 잡히면은 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고 지금은 프로그램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은 높여놨어요. 이 4월 변동성 이후에 또 블락딜 대한 부분을 소화를 하면서 좀 돌려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2평이 다 이제 수렴되는 구간이거든요. 수렴되는 구간에서 이제 수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산이 있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치고 나가는 흐름을 어떠한 재료를 갖고 좀 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급에 있어서는 MSCI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선반영에 대한 뭐 우려를 오히려 하시는 분인데, 정기 변경이 확정되고 나서 5월 31일, 그러니까 말일에 정기 변경이 확 진행되니까 요 구간에 분명히 또 수급이 좀 강하게 한번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단계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직 나올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단계적으로 이걸 한번 좀 챙기고 나서 다시 보겠다라는 구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일정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이 저항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 이 저항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18만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철옹정 장벽이 엄청나게 두터운데, 요거는 이제 머크 시정 나오면서 한번 19만 돌파하고 나서 이때 환이 찼지만, 요 구간 자 보이시죠? 기간이 언제냐면 4월 26일이에요 이게 순간 지금 프로그램 매매 관련인데, 금액으로 보세요. 금액 수량으로 보면은 이제 파악 안 돼요. 금액으로 보시면은 19만 1,000원 돌파했던 4월 26일에 이제 보안 마무리가 됐는데, 보시면은 그 종가상으로는 290억 순매도 오고, 이제 순매 증가하면서 이제 이전 대비해서 9억이 좀 더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근데 순간 장중에 300억 정도 순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자전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전에 이제 독점 이슈 나오면서부터 쭉 볼게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참 증가하던 가운데 여기서 최근 또 축소를 하고 있어요. 요 이후에 다시금 MSCI 관련돼서 수급이 좀 동반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기관들이 오히려 바닥에서 좀 더 잡아가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이 블락딜 나왔던 그 시점에 좀 털고 나왔다가 다시 저점에서 좀 담아가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뭐 종목에 대해서 그래요. 모든 굉장히 많은 지금 사실 이전 해가 거듭할수록 개인적으로 투자 일지를 적는 그런 투자자분들 많고요. 그거를 어떤 목적하에 진행하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분명히 있어요. 세일즈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거를 또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부분에서 저는 그냥 참고 정도로 가지만 역시나 제 영상 역시나 좀 참고 정도이고, 모든 거는 여러분이 매매함에 있어서 좀 사랑에만 빠지지 않는데요, 종목가. 그러니까 적정 구간에서 나오면서 어쨌든 정말 이 관점에서 길게 보자면 알테오즈는 사실 여러분이 뭐 제약,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에코프로처럼 한 6년 이렇게 투자했듯이 알테오젠도 제가 2017년부터 좀 진행을 했었으니까 요때 이제 한번 대규모 계약 기술출 하고 나서 그래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재차 이게 돌리면서 제가 한 5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좀 잡아가면서 이렇게 좀 다시 터트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긴 호흡 속에서 보자면 지금 아마 계속적으로 커버해 주시는 투자자분들 뭐 단가가 사실 뭐 여기 10만 원 이상에서 이렇게 뭐 진행을 하기보다는 5만 원대에서 진행하시는 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불타기를 하면서 수익금에 대한 이제 확신, 왜냐면은 이게 키트루다로 독점적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확실히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추가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이 더 열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이 기존에 잡아있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고려했을 때 이제 수익금 자체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좀 이어나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이 조금 사서 뭐 수익률적인 부분으로 보다는 수익금 차원에서 좀 길게 보자면은 수익금 차원에서 보고 확신을 갖고 좀 투자를 하는 전략이 있다, 이런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약간 속히 말하면 좀 지랄 같아요. 이제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오전에 강세로 쭉 끌었다가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플로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갭 띄워놓고 프로그램 쭉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쭉 빼고 쭉 가는 듯 하다가 쭉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된 박스권 형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봉 봤을 때는 물량이 다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 물량을 빠지지 않고 지금 오히려 요 블락딜 나왔던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좀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게 20만원을 돌파를 해주면은 추가 시세 열리면서 이전 고점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이게 아마 5월에 사실 맘만 먹으면은 빅머니들이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금 환경도 나쁘지 않으니까 바이오 넘버원, 지금의 변동성 좀 흔들릴 수 있고 좀 지치게 만들지만 한 번 더 지금까지 견뎌왔기 때문에 마무리 한번 잘 대응해서 좀 나가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뭐 알테오젠 관련 지금 기간이 좀 많이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로 막 그렇게 빠지기보다는 변동 프로그램으로 세팅값이 지금 한 18만원 전후로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사실 잠시만요. 프로그램이랑 세터 프로그램 매매가 보시면은 한 18만원 전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세팅값이 잡혀가지고 올라갔을 때 한번 축 쳤다가 이탈 주고 나서 다시 빠지고 약간 요런 식으로 18만원 기준으로 방향성 좀 설정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런 플로우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만 잘 우리가 소화해서 18만원 제대로 안착되고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20만원 돌파해서 그 이상 흐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블락된 물량에 대해서도 좀 잘 충분히 소화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뭐 대기적인 모멘텀도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보자고요. 머크의 키트로는 계속적으로 예상보다 더 높은 이제 매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고무적이죠. 네, 이렇게 오늘 알테오젠은 추가적으로 좀 커버하면서 지금 박스권에 대해서 너무 좀 지루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환경은 확실히 좋아졌고, 이 환경을 언제든 이 알테오젠이라는 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 9조 단위여도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알테오젠 한 번 더 커버해 봤고요. 여러분의 뭐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고요.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